반갑습니다, 여러분. 5회차로 여러분을 좀 만나게 됐는데요. 경기 비정규직지원센터의 박정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10월 19일 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 양대 노총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소위에 상정만 되더라도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우리나라의 양대 노총이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개정안의 좀 발의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019년도 10월 1일에 그 ILO라고 하는 국제노동기구에서 이제 제안을 했던 결사의 자유 권한에 대한 그걸 개정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이제 노동법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개정하겠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10월 4일 날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좀 약간 이야기 나왔다가 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진척이 없다 보니까 잠깐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21대 국회 국정감사, 지금 하고 있는 국정감사 끝나고 이 법안을 다루겠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순간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이 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ILO가 도대체 뭐 하는 데지? ILO라고 하는 것은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국제노동기구라고 하는 단체예요.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는 당시에 국제노동기구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당시에는 UN의 자매기관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1946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당시에 국제연맹에 드디어 이제 하나의 전문기관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국제기구, 노동기구의 그 목표가 뭘까요? 설립 목표는 바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노동이 보장받는 세상,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게 설립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개정하려고 하는 노동법에 대한 간략하게만 좀 짚어볼까요? 일단 하나는 노동조합법에 2조 4호, 5조, 17조, 23조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실업자 해고자 등이 기업별 노조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네요, 이거는요. 그다음에 실업자 해고자 등이 사업하는 노조 활동은 사용자의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사업주, 사용자의 사업이 있어야지만 노조가 가능하다. 네, 우리가 좀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종사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그 사업장에 일하시는 이제 노동자가 아닌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조합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말이 애매합니다. 사용자가 지장을 받는다 이러면 이제 그 사업장 내에서 이제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거기서 노조 활동 못 하는 거죠. 실업자 해고자 등은 기업별 노조의 임원 및 대의원을 선택할 수 없다. 노조 활동, 노조 가입은 가능한데 임원하고 대의원 선출의 자격은 요건이 안 된다는 걸 법을 규정하는 거예요. 노조 활동을 일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됩니다. 노동조합법 24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삭제하되 타임오프 시간 내 임금지급 가능. 전임자 임금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타임오프 시간 내에서 가능하다? 타임오프 시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조건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그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노동법 32조, 단체 협약 이용 기간 하나는 정년 3년 연장. 단체 협약은 이제 수시로 단체 협약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조율하고 만들어가는 건데 이걸 3년으로 연장하게 되면은 우려되는 게 좀 있네요. 노동조합 42조, 사업장의 정력을 초과하는 쟁의행위의 경우 정부 정도 물론 일부 정부까지 모조리 금지. 그것도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조항, 일부 금지? 피켓되는 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에서 이 ILO에 대한 그 결의안들을 비준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전에 유럽연합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당시에 요청했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거를 이제 단기적으로 이행하겠다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도 내용 중에 그럼 유럽연합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노동기본권의 박탈의 신호로 시작하는 근로자 개념을 확장해야 된다. 이러면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노조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이제 노조법 2항 1조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새롭게 이제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 사장을 만나서 노조할 수 있는 권리. 즉 하청이나 이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장을 만나서 교섭하거나 이렇게 노조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건 노조법 2조 2항에 이제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또 포함되지가 않네요. 사실상 허가제로 되어 있는 노조 설립제도를 개선한다 이런 건데 노조법 13항입니다. 노조 설립 신고할 때 대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노조 삭제라, 노조 설립은 설정을 신고제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유럽연합이 무역정한 ILO에 기준했던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작 이제 ILO나 국제노동기구에서 요청하는 사안들에 대한 내용은 많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아마 양대 노총이 이렇게 같이 기자회견하고 총파업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회차에서는 여기까지만 좀 들여다보고요. 다음 6회차 때 이어서 좀 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회차 때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